S클래스 박정철입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의 공급이 더 부족해질 거다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방향에서 제가 왜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신축 아파트를 보고 자금이 부족하면 구축 아파트를 보고 자금이 그래도 부족하면 빌라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하면 빌라 가격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면 아파트에 살면 되는데 빌라로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핵심 입지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더 미뤄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 말은 서울에서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2+2 전세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아파트 전세 가격도 굉장히 폭등을 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매수 수요가 됐던 아니면 전세 임차 수요가 됐던 대체주택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빌라가 살기가 좋아서 수요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매매가랑 전세가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빌라 쪽으로 수요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최근까지 빌라 가격도 계속 올라왔긴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게 이제 아파트의 상승폭이랑 상승률에서 차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계속 늘어나게 된 거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들에 대해서 상승 동력이 좀 강해진다 이런 느낌을 요즘에 받고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고르셔야 돼요. 서울에 있는 빌라 다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입지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보셔야 되고 빌라는 사실 아파트보다 진입장벽이 조금 더 높잖아요. 개별성이 워낙에 강해서 아파트 대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입지, 연식, 대지 지분, 구조, 주차, 엘리베이터, 자재, 관리 수준, 불법 확장, 누수, 결로 등등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서울 빌라들 임장을 한번 나가보면 예전에는 전용 면적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가격에 반영이 많이 됐던 지역들이 요즘에는 대지 지분을 따지는 곳들이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경험이 많은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원래도 공공재개발 이슈가 나오면서 빌라의 이 대지 지분 가치가 빠르게 상승을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이사 대책으로 그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공공에서 임대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방향으로 보면 매입 임대가 됐건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이 됐건 어찌됐건 정부는 서울 땅에 대한 수요자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의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서울의 땅은 한정적인데 여기에 정부가 수요자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의 땅값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뻔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예상하는 대로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재개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빌라들만 가격이 올라갈까요?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들도 일단 서울의 땅을 깔고 있는 건 맞잖아요. 상승 동력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에 비해서 좀 더 약하다 뿐이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구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상승 동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들의 가격 상승 동력이 강해질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첫째로는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현재의 주거 공간으로서의 가치로 상승 동력이 생긴다. 둘째로는 서울 전체의 땅값의 상승 동력이 강해지면서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라고 하더라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구축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동력이 점점 커질 것 같다.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좀 지겨워하실까봐 중요한 것들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예상되는 반박에 대해서 제가 미리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빌라는 사는 순간부터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사이클을 현재나 미래에서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과거에 없었던 변수인데 현재 새로 생긴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추가를 시켜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빌라 가격이 떨어졌던 거 맞아요.
그 이유는 서울의 땅값의 상승 동력이 지금이랑 달랐어요. 그리고 땅의 희소성도 달랐어요. 과거에는 어떤 일이 많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특정 역이 있는데 그 역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빌라를 분양을 2억에 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역에서 훨씬 가까운, 역에서 뭐 한 200m, 300m 떨어진 곳에 똑같은 2억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500m 떨어진 곳에 분양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분양받은 빌라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불가능해요. 초역세권에 단독주택이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개수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빌라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땅의 모양이나 아니면 그 크기에 따라서 또 활용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땅 자체도 귀하지만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한정을 하면 더 귀해지는 거거든요. 과거부터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짓는 행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단독주택 자체가 굉장히 희소해진 거고요. 둘째로는 사람들이 빌라를 안 살 것 같다, 전세로 살려고 하지 빌라를 실제로 매수를 해서 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투자는 기본적으로 현재도 물론 생각을 해야겠지만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는 이런 상태인데 미래에는 이만큼 바뀐다, 거기서 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사람들이 빌라를 안 사려고 한다, 이 심리는 미래가 아니고 현재의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부동산에 있어서 이 심리가 바뀌는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먼저 움직여요. 그 다음에 보수적인 투자자가 따라서 움직이고, 제일 마지막에 실수요자들이 동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서울에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를 보면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는 봐요. 아직 실수요자분들은 관심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고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빌라 전세를 구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매매 수요로 돌아서는 경우가 한 번씩 포착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한 2년 정도 동안 서울의 저가 아파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낌은 있으시잖아요. 서울 부동산의 상승장이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는 서울에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에 대해서 사람들의 심리도 점점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빌라 투자의 함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빌라 투자의 함정 첫 번째는,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단지 자체가 굉장히 크고 어떤 특정 평형대에 대해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단지 이름만 치면 실거래 가격을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바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빌라의 실거래 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빌라는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굉장히 조용히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잘 모르죠.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통계로 나오고, 그 통계 자료가 언론에 나와야 사람들이 빌라가 올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안 오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제가 영상에서 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투자는 차익만 보는 게 아니고 수익률을 봐야 되는 거라고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같은 돈으로 같은 기간 동안 얼만큼의 수익을 내냐, 그러니까 수익률이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가격 자체만 봐요.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냐, 그것만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대비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특히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더 작아요.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전세를 5억을 끼고 샀다. 근데 2년 뒤에 그 아파트가 15억이 됐다. 그러면 5억을 투자해서 2년 동안 수익률이 100%가 되는 거잖아요. 5억이 올랐으니까. 빌라로 예를 들면 3억짜리 빌라를 전세 2억 8천을 끼고 샀다. 근데 2년 뒤에 그 빌라가 3억 5천이 됐다.
겉으로 봤을 때는 10억에서 15억이 되고 3억에서 3억 5천이 됐기 때문에 빌라는 투자 가치가 없구나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익률로 봤을 때는 빌라는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년 뒤에 차익이 5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250%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00%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이 부동산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러니까 비싼 걸 사게 되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리스크는 훨씬 작아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빌라 투자가 아파트 투자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금액대에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봐야 되는 입지, 그리고 봐야 되는 부동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볼 수 있는 자금력이 되는데 서울에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를 볼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재개발이 확실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를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자본금이 소액이시다 라고 하면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장을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 서울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들도 최근에 계속 올라갔거든요, 가격이. 근데 제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까지 올랐냐, 그리고 얼만큼 올랐냐, 이것도 어느 정도 고려는 해야겠지만 그거보다 사실 훨씬 중요한 게 지금까지 올라왔건 떨어졌건 그건 배제를 하고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 이걸 훨씬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서울에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훨씬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본금이 많이 소액이셔서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서울 빌라에 관심을 가지셔서 종잣돈을 불리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지 3군데에 대해서 제가 임장을 다녀왔는데 그 임장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릴 거예요. 제가 임장을 돌았던 입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본인이 투자하실 입지를 새로 발굴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선택을 하시던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시기 전에는 스스로 검증하는 절차는 무조건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큰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누구도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는 않거든요. 제가 어떤 논리로 해당 입지를 좋게 보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